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첫 강의를 녹화합니다. 이제 저는 7세, 8세 위주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부모님 보실 때 쉽지 않아요. 충분히 부모님 보시기에도 뭐 이렇게 7세, 8세를 가서 유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자, 가로줄과 세로줄로만 되어 있는 게 바둑판입니다. 가로줄과 세로줄은 반드시 한번 만나요. 반드시. 그래서 만나는 곳에 무엇이 생기죠? 라고 물어보면 뭐 점이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모르면 점이라고 알려주고요. 자, 줄과 줄이 만나는 곳에는 점이 생깁니다. 자, 이것도 점, 이것도 점, 이것도 점, 다 점이에요. 근데 보니까 큰 점이 9개가 있네요. 뭐 바둑에서는 이걸 뭐 화점이라고 하는데, 바둑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집이라고 불러요. 부모님들이 뭐 잠깐 멈췄다가 이게 6세 정도 됐다 뭐 이러면 한번 쉬어보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쉬어봐야 돼요. 한 번쯤은 몇 개가 있는지 점을 잘. 그래서 쉬게 되면 가로 19개 소중한 집이 세로 19개 이렇게 있죠. 자, 가로 19개, 세로 19개라는 거는 19개가 19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죠.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 얘기를 해요. 자, 따라하라고 합니다. 자, 19 곱하기 19는 361이다 라고 따라하게 하죠. 자, 바둑판 위에는 소중한 집이 361개가 있습니다. 이 361개의 집을 가지고 흑과 백이 규칙을 정해서 서로 한 번씩만 착수, 돌을 놓는다는 걸 착수한다고 합니다. 자, 돌을 한 번씩 착수해서 나중에 이 집이 한 집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. 바둑 돌을 이제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. 자, 점이 돌의 정가운데 가게 노력해야 됩니다. 꼭 노력해야 돼요. 자, 이 돌을 잘 보라고 하고 중간중간 저는 똑바른 자세와 손무릎을 아이한테 원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검은 돌이 놓여지면 이 앞에 줄이 이렇게 하나, 여기는 없고, 여기는 있고, 여기는 없고, 여기는 있고, 여기는 없고, 여기는 있고. 그래서 이 돌 앞에는 줄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. 아이한테 저는 그래요. 이 줄이 몇 개가 있어요? 그럼 아이는 뭐 네 개라고 하겠죠? 전 항상 물어보고 또 반복하고 뭐 이렇게 계속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. 이 줄로 무엇을 하느냐? 뭐 우리 바둑에서는 뭐 살아가는 길, 뭐 돌의 활로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안 씁니다. 저는. 자, 7살, 뭐 8살, 6살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는 저는 물론 뭐 2학년, 3학년, 4학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이 줄로 우리처럼 공기를 마시고 내뱉고 하는 숨 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돌은 이 줄로 숨을 쉽니다. 숨을. 팔로우는 안 써요. 자, 숨 쉬는 길이 몇 개예요? 하면 4개라고 얘기하겠죠. 자, 그래서 아이한테 저는 이제 잡게 만듭니다. 자, 얘를 한번 잡아보세요 하면은 꼭 이렇게 똑바로 반드시 이렇게 위아래로 똑바로 잡게 해야 합니다. 자,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. 뭐 이상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. 반드시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돌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놓고 밀거나 옆으로 옮기거나 내리거나 뛰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정말 강조합니다. 친구가 나중에 이제 잘 두게 되면 대회를 나가죠. 대회 나갈 때 이렇게 하나라도 끌면은 반칙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 중요합니다. 처음이 집에서 우리 학부모님하고 아이하고 바둑을 이제 잡기 놀이하고 막 처음엔 그럴 거예요. 그럼 그럴 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 똑바른 자세와 그곳에 착수하면 끝이라는 거. 절대 옮길 수 없다는 걸 제발 강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이한테 학생한테는 숨을 못 쉬게 막아보라고 하죠. 그리고 숨 쉬는 길에 집이 많이 있죠. 근데 이거는 뒤에는 필요 없고 첫 번째 집을 놔줘야 착수해야 이 돌이 숨을 못 쉰다고 강조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아이 보고 둘하고 하나씩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놔요.
자, 여기는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요. 자, 필요한 곳만 놔야 착수해야 바둑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놔서는 안 됩니다. 자, 4개 너무 아예 보고 이제 어떻게 된 거죠? 그러면 뭐 이제 잡힌 거라 뭐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아주 잡아가라고 해요. 잡아갑니다. 이렇게. 그럼 반드시 잡은 거는 뚜껑에 놓아야 합니다. 뚜껑에. 이 잡은 돌은 아주 나중에 소중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자, 반드시 바둑 돌 뚜껑에 잡아 놔야 됩니다. 자, 얘가 숨 쉬는 게 몇 개죠? 그러면 4개. 자, 몇 개죠? 3개. 자, 이거 몇 개죠? 2개. 자, 이거 몇 개예요? 하면 1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 1개는 우리 바둑에서는 단수라고 합니다. 라고 여기서 알려줍니다. 자, 수가 숨 쉬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단수라고 해요. 오늘 배운 것 부모님하고 아이한테도 그래요. 그냥 지금만 이해하고 잊어버려라 얘기를 합니다. 그냥 지금 할 때만 집중해서 열심히 이해하고 집중하면 돼요. 단수, 숨 쉬는 거 하나를 단수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돌은 이제 우리 학생의 검은 흑돌의 왕이에요. 그럼 내 부하가 이렇게 단수에 걸려 있으면 구출해달라고, 구해주라고 제가 얘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아니 대부분은 이렇게 잘 도와주는 편이더라고요. 이렇게. 자, 이 돌과 이 돌은 연결이 되어서 탈출합니다. 도망가죠. 숨 쉬는 길이 하나였는데 도와주었더니 숨 쉬는 게 몇 개가 돼요? 물어보면 생각보다 잘 얘기 못해요. 이렇게 3개다, 하나, 둘, 3개다라고 바로 탁탁탁 얘기하는 경우가 7세 같은 경우 뭐 6세도 쉽진 않아요. 이렇게 뭐 하나, 둘, 3개입니다. 좀 약간 모르는 경향도 있어요. 지금 이게 3개를 막으면 얘는 이제 잡혀가죠. 그래서 또 놔보라고 제가 이렇게 손에 껴줍니다. 껴주면 하나, 아이가 둘, 3개를 막고 다 잡아가게 합니다. 그리고 뚜껑에 꼭 놓게 하죠. 그래서 저때 이 2개는 다 잡아가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. 또 다시 물어봐요, 저는. 자, 숨 쉬는 게 몇 개? 그럼 4개. 이제 몇 개? 몇 개요? 그러면 3개. 이제 몇 개요? 그러면 2개요. 그 다음에 몇 개요? 하나를 뭐라고 하죠? 그럼 단수.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좀 그러면, 단수예요.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, 숨 쉬는 것도 숨 쉬는 게 첫 번째 놔줬듯이, 착수했듯이, 도망갈 때도 첫 번째 점에 놓아 착수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놨을 때는 뭐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면 못했어요. 그럼 뭐 벌을 줘야죠 하면 이제 하얀 돌 주면 하얀 돌에 놓고 이렇게 잡아가죠. 자, 이 돌과 이 돌의 첫 번째를 놔줘서 착수해줘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한 칸이 하나 떨어지면은 이거는 죽습니다. 잡혀가죠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놨을 때도 어떤가 제가 아이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물어보면 못했다고 대답을 하죠. 그러면 어디다 놔요? 하얀 돌은 놓고 잡아가죠. 오늘은 이제 요 연결과 끊음만 이제 오늘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또 그 다음 20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의 연결과 끊음이죠. 자, 역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. 이 돌과 이 돌은 서로 붙어 있을까요? 떨어져 있을까요? 그러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. 자, 왜 떨어져 있냐? 돌과 돌 사이에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줄을 따라가서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끊어진 거다. 떨어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. 무슨 얘기냐? 이렇게 이 돌만 따로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해요. 네, 떨어진 거는. 자,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. 이 돌과 이 돌은 붙었어요? 떨어졌어요? 그러면 이것도 붙었다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은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왜? 여긴 줄이 없으니까 줄로 가다 보면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집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떨어진 거다. 자, 이렇게 되거나
이렇게 된 거는 떨어진 거다라는 걸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하면은 이제 전부 다 붙었고 연결됐다고 얘기를 하죠. 자, 연결된 거는 한 몸이다. 얘들은 헤어질 수 없다. 얘들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걸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. 이건 뭐 반복으로 해야 되고요. 또 중간에 아이들이 약간 자세가 흐트러지면 다시 또 자세를 잡아줘요. 그때 못 잡으면 수업 시간 할 때 좀 힘듭니다. 그리고 바둑을 배우는데 자세가 나쁘면 저는 뭐 이렇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똑바로 앉아있고 안 떠들게 왔다 갔다 안 하게 하려고 저는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. 바둑이 굉장히 재밌어요. 잘만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재밌어해요. 근데 자세까지 나쁘면 이거는 저는 뭐 바둑을 배울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니까 되도록이면 자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요. 좀 엄하게 이제 자세를 잡습니다. 뭐 그냥 조금 엄하게 하고 근데 그래도 안 되고 하면 집에 돌려보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다가 제가 키포인트예요. 돌의 연결. 여기서 아이들한테 자 이거는 연결됐어요 하고 아무리 많아도 뭐 모양은 아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.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무렇게 만들어도 돼요. 자, 뭐 조그맣게 더 많이 해도 되고. 자, 이 9개의 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죠? 하면 뭐 연결됐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. 학생이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럼 얘하고 얘는 헤어질 수 있어요? 없어요? 헤어질 수 있어요? 하는 애들 학생도 있어요. 자, 이거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다. 그냥 한 몸이다.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. 아이가 우리 학생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로 제가 마지막 테스트를 해요. 아이들한테. 자, 그러면 이 검은 돌들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거로 생각을 하세요.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연결되는 얘만 숨 쉬는 걸 막아보세요. 하고 저는 테스트를 합니다. 자,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다 놉니다. 네, 다 놉니다. 원래 자석판은 뭐 저희는 이렇게 막 놔도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신경 쓸게요. 자, 숨 쉬는 걸 이렇게 다 막습니다. 자, 이렇게 맞추면 제가 100점 그러면서 자, 숨 쉴 수 없는 돌은 다 잡아내세요. 연결된 돌은 전부 다 잡아내야지 빠뜨리면 안 됩니다. 또 얘기해 주고요. 이 끊어져 있는 돌들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부모님들도 하고 여기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십니다. 그리고 이래서 잡을 수 있구나. 이 돌이 아무리 많아도 끊어져 있는 건 상관이 없구나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 잡는 기쁨을 꼭 주려고 잡아서 뚜껑에 꼭 잡아놓게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담지 않아요. 자, 그럼 잡아내세요.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내죠. 뚜껑에 넣고 또 이 칠세는 거의 하나씩 넣는 게 처음에 거의 하나씩 나요. 하나씩. 이거는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잡아내면 제가 아이고 잘했다. 굿이야 최고예요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좀 틀린 거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는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늘 그냥 갑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이후에 또 20분 강의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중요한 거예요. 생각보다. 수고하셨고 우리 학생들도 그 다음 시간 기대해 주길 바라요. 자, 끝입니다. 바이바이.